안녕하세요. 프리뷰는 팀장입니다. 5월 30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9시 20분까지 좋아요 200개 되면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라인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어, 좋아요 그거 누르는 게 힘든가요? 누르기 싫으시면 안 들어오시면 되는데, 안 보시면 되는데 굳이 좋아요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, 한폴락 예상됩니다. 죄송합니다. 농담이었습니다. 자, 먼저 텍사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이게 선발 싸움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죠. 에오발디와 매튜 보이드인데, 이제 뭐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이 낮 경기라는 이제 변수가 있어요. 이게 야간 경기랑 낮 경기랑은 또 틀려요.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,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메이저리그를 비롯해서 뭐 일본 야구, 그다음에 국내 야구,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는 스탯에 상당히 수렴을 하면서 어떤 경기의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, 뭐 KBO도 뭐 수렴을 전혀 안 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, 워낙 KBO는 좀 파행적인 운영을 하는 감독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. 근데 이 낮 경기 스탯이 상당히 잘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낮 경기는 낮 경기에서의 어떤 스탯을 따로 수렴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에오발디 먼저 살펴보면은 뭐 준수하죠. 5월에 4번의 등판 1.10, 그 다음에 원정 등판이 3번 있었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닝 소화가 상당히 준수하다라는 점. 이닝 소화 상당히 준수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낮 경기 성적이 조금 안 좋다라는 점. 그러니까 뭐 안 좋다라는 게 3.16이면 준수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, 이제 본인의 스텝보다는 조금 높다라는 점이 이제 변수고요. 그다음에 보이드는 뭐 낮 경기 성적도 안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 피칭 흐름도 뭐 4월에 5점대, 그다음에 5월에 6점대, 뭐 볼넷도 좀 있고, 그다음에 피안타율도 좀 높고, 이닝 수화도 좋지 못하고. 뭐 선발만 봤을 때는 텍사스죠, 그죠? 선발만 봤을 때는 텍사스인데, 텍사스의 타격 흐름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. 10경기가 2할 9푼이었는데 5경기가 2할 6푼,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, 뭐 디트로이트는 뭐 그대로고요. 장타율은 디트로이트가 더 좋고. 제가 이제 이 경기가 좀 걸리는 게 뭐냐면은, 이 불펜이에요. 불펜이 텍사스 불펜이 이렇게 썩 견고하진 않은데, 물론 디트로이트 불펜도 견고한 상황은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 텍사스 불펜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필승조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고, 그다음에 디트로이트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렇다면 뭐 디트로이트 사이드, 텍사스 사이드가 맞는 경기거든요. 이게 텍사스 사이드로 가는 게 맞는데, 요새 디트로이트 하는 것도 그렇고 텍사스가 브래디시 상대로 너무 막혔던 것도 그렇고 좀 찜찜하기는 합니다. 텍사스가 기본적으로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타격의 흐름이 오늘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겠지만, 좀 전에 말씀드렸죠. 낮 경기에서 텍사스의 타격 흐름이 거의 2할 8푼, 9푼에 육박합니다.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낮 경기 타율이 한 2할 2푼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텍사스의 승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텍사스의 승리 보고요. 전 이 경기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.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. 자, 이 경기 얼핏 보면
일단은 뭐 애리조나의 넬슨이 커프만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. 예, 커프만은 이제 트리플 A에서 콜업 되면서 지금 2경기 던졌는데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뭐 넬슨도 4월에는 고전했지만 5월에는 뭐 괜찮은 피칭 흐름이거든요. 그런데 솔직히 넬슨의 피칭이 이렇게 썩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. 물론 직전 3경기 등판은 준수했지만 오늘 경기 제가 봤을 때는 맥스 5이닝 정도, 예, 맥스 5이닝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넬슨의 주간 피칭, 예, 뭐 괜찮고요. 예, 그다음에 뭐 카프만은 낮에 던진 경험이 아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카프만이 좀 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리조나의 최근 타격감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. 예. 애리조나의 타격감이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장타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콜로라도의 타격감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콜로라도가 홈에서는 이렇게 좋은 타격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원정에서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점은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. 예. 원정에서는 뭐 3점, 5점, 2점, 4점 뭐 이렇게 득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리조나의 득점 생산이 워낙 안 좋아요. 예, 애리조나의 득점 생산이 워낙 안 좋고 애리조나의 지금 타격 흐름이라면 카프만을 뭐 시원하게 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. 예, 그렇다면 뭐 카프만이 절대 견고하게 피칭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게다가 지금 애리조나가 넬슨이 내려간 이후에 넬슨이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. 길어야 뭐 한 5회, 6회, 5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맥거프 말고는 믿을 수 있을 만한 필승조가 없어요. 불펜 자원이 없어요. 예. 맥거프와 뭐 샤핀은 마무리죠. 그러면 그 6회, 7회 나올 수 있을 만한 불펜 자원, 믿을 수 있을 만한 불펜 자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. 카스트로가 연투고요. 카일이 연투예요. 그러면 맥거프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. 예. 그럼 그 1, 2이닝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. 이제 그게 좀 걸리는데, 만약에 그 타이밍에 콜로라도의 타격이 터져준다면, 제가 봤을 땐 이 경기가, 애리조나가 절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, 그 다음에 넬슨이 올 시즌 콜로라도 전에 한번 털린 경험이 있어요. 물론 이 경기가 콜로라도 홈에서의 경기였거든요. 예. 콜로라도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넬슨이 홈에서 던지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피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는 하지만 넬슨이 이렇게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할 수 있는 선발 자원은 아니고요. 그렇다면 전 이 경기를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. 예, 넬슨도 털릴 것 같고 조금 그다음에 카우프만도 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두 선발 자원이 안 털린다고 하더라도 경기 후반 콜로라도의 불펜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애리조나의 불펜을 믿기도 좀 그렇고 왜냐면 애리조나 아까 말씀드렸죠. 지금 필승조 2명이 연투로 인해서 등판을 못한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오버가 더 좋아 보이고 이거를 굳이 나는 승패로 접근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콜로라도 프랜싱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애리조나를 좀 믿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. 그래서 전 콜로라도 프랜에 일단 오버를 주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 보시면요 에인절스와 시삭스 경기입니다. 야, 에인절스가 마이애미한테 수입을 당했어요. 예, 마이애미한테 수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에인절스 불펜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28일 경기에서 제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28일 날 마이애미 이거 지금 연장간 경기거든요. 예, 그리고 마이애미 필승조 4명이 연투로 인해서 등판을 못했어요. 그래서 필승조가 나온 게 아니라 다 추격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가 마이애미의 추격조를 털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29일 날 득점을 못했어요.
지금 LA의 타격감은 안 좋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물론 시삭스도 디트로이트전 2연패를 당했지만 LA보다는 최근 팀 타율은 낮지만 타격 흐름이 LA는 확연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시삭스는 그래도 뭐 그냥 딱 요 수준이다. 하지만 요 수준이지만 일단 득점 생산은 5점, 3점, 12점, 뭐 이때는 좀 2점이고요. 6점, 뭐 한 5, 6점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캐닝은 시삭스가 털 수 있을 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야, 5월 24일 날 7이닝 무자책한 선발 자원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보스턴이요. 지금 타격감이 완전히 꽝입니다. 예, 완전히 꽝이에요. 예. 보스턴은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이 정도의 타격 흐름이라면은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인데 24일 날 이전부터 보스턴의 타격 흐름은 전혀 좋지 못했고 그 보스턴을 상대로 캐닝이 7이닝 무실점 한 거예요. 제가 봤을 땐 요 스탯이 맞아요. 요 스탯. 5.1이닝 3실점 한 요 정도 스탯이 맞거든요. 여기 캐닝 스탯이고 코팩은 지금 5월에 뭐 거의 다른 피처가 되었습니다. 4월과는 예, 미네소타, 신시내티, 휴스턴 상당히 좋은 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뭐 무난하게 던져주었고 캔자스, 클리블랜드 예, 타격이 좀 떨어지는 팀들한테는 뭐 8이닝까지 던졌어요. 지금 캔자스, 클리블랜드보다 LA의 타격이 낮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. 최근 6경기입니다. 오타니 1할 3푼, 램프로의 1할 5푼. 뭐 지금 뭐 얘네들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안 좋아요. 예, 안 좋은 상황에서 선발 싸움에선 전 코팩이 앞선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코팩이 오늘 경기 만약에 6회까지밖에 못 던진다? 그러면 솔직히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. 왜냐면 시삭스의 불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. 예, 불펜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삭스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코팩이 저는 6회 이상 최소한 6과 3분의 1, 3분의 2이닝까지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LA가 추격조가 나오는데 LA의 불펜 추격조들을 감안을 한다면 시삭스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 후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저는 이 경기 저득점 보고요. 저득점 상황에서 시삭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. 다음에 다저스와 워싱턴 경기인데 자 밀러라는 이름이 잘 던지나 봐요. 예. 시애틀 밀러도 파이어볼로고요. 다저스 밀러 오늘이 두 번째 선발 등판인데 이 친구 역시 거의 100마일에 육박하는 파이어볼로입니다. 그리고 볼넷도 적어요. 예. 물론 이닝당 투구수는 19개. 이 얘기는 뭐냐? 길게 이닝을 가져가지는 못한다. 하지만 트레버 윌리엄스보다는 저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윌리엄스 같은 경우 지금 5월 스탯은 좀 중구난방이죠. 예,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오늘 5이닝 3실점 많으면 4실점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경기 초반 전 다저스가 앞서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최근 타격의 흐름 다저스도 좋고 뭐 워싱턴도 좋지만 일단 뭐 장타력에서 다저스가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이고 타격의 질적인 측면 또한 전 다저스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울러 일단은 불펜 상황은 다저스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. 예, 그라테롤, 알몬테가 오늘 경기 등판하지 못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뭐 다저스의 불펜은 뭐 퍼거슨, 필립스, 빅포드는 최근 좀 그렇고요. 예, 밀러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다저스가 워싱턴보다는 불펜이 확연히 앞서죠. 사실 예, 워싱턴 불펜 불안합니다. 이 경기 제가 특히 이날 경기 뭐 이날 워싱턴 불펜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. 이제 이 경기 오버드렸죠. 예. 이거 워싱턴 불펜 캔자 불펜 보고 오버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는 불펜 상황 그 다음에 선발 상황 보면은 다저스가 앞선다. 그리고 최근 타격의 흐름 또한 다저스가 좋다. 이 경기 오버 봅니다. 그리고
다저스가 승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. 헤르만과 밀러. 뭐 이거 딱 보시면 야 이거 밀러 나온다. 이거 시애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자 하나 보여드리면, 자 이게 지금 시애틀의 불펜 상황인데 슈파이어 못 나오죠.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구나. 자 10홀드한 토파 못 나오죠. 7홀드한 슈파이어 못 나오죠. 고트 못 나오죠. 고트가 요새 잘 던지던데. 그다음에 브래시도 못 나오죠. 그러면 얘네로 지금 해결해야 돼요. 얘네로. 카스티오, 머피, 무네즈, 페스타 얘네로 지금 불펜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, 물론 시월드는 오늘 등판을 할 수 있습니다. 마무리. 그러면 밀러가 만약에 6회까지 던져준다면 7, 8를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. 최악의 상황에서 밀러가 만약에 오늘 6회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시애틀이 이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. 그렇다고 최근 헤르만이 폼이 안 좋다 하면은 시애틀이 경기 초반 헤르만을 털면서 그 벌어놓은 점수 까먹으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, 지금 헤르만의 지금 최근 5월 경기 보면요, 8이닝, 5이닝 토론토전은 3이닝밖에 못 던졌는데, 지금 헤르만의 피칭 흐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. 원정 경기가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4번 선발 등판했군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애틀이 헤르만을 공략하는데 이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저는 이게 5월 29일 오늘 경기죠. 양키스가 샌디에고를 상대로 10득점 했다라는 거. 이게 샌디에고 마운드가 리그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마운드인데, 이 마운드를 상대로 10득점 했다라는 게 훨씬 더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지금 양키스 불펜이요, 오늘 뭐 다 나올 수 있어요. 홈즈 빼고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. 홈즈 이제 마무리인데, 뭐 페렐타, 그 다음에 어브레유, 루시아가, 그 다음에 킹, 킹은 뭐 2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선발 자원, 불펜 자원이고, 제가 뭐 종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키스에서 가장 신뢰하는 불펜 자원이 킹입니다. 킹. 2이닝 던질 수 있죠. 마무리도 되죠. 뭐 전천후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경기 초반 시애틀이 크게 앞서가지 못한다면 이거 경기 후반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저는 이거 시애틀 프랜승 보고요. 양키스 프랜승 보고요. 언더 예상을 합니다. 시애틀이 이기더라도 뭐 한 점 차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시애틀이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. 물론 밀러를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. 밀러 신뢰합니다. 신뢰하는데 일단 양키스 최근 타선이 밀러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밀러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6회 생각하거든요. 6회. 근데 만약에 그 6회를 채우지 못한다면, 뭐 5와 3분의 1이닝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,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러의 투구수가 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90개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. 그래서 전 양키스 프랜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 200개 넘겨주시면 저희 쿠퍼 등급 MLB 추천 라인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저희 멤버십 가입 VIP, 골드, 실버, 쿠퍼 쿠퍼 등급 VIP 많이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프리벤 엔팀장이었습니다.